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무엇이 중요한지 저희가 오후장을 깨워드려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키워드 열어보시죠. 네. 오늘 밤 CPI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의 CPI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속도도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전 세계의 지금 눈과 귀가 오늘 밤에 나올 이 CPI 숫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인플레인데 인플레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밤 발표될 CPI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될 텐데 원래는 연준의 어떤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방향을 잡아주긴 하는데 지금 시장은 이 연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연준의 어떤 말을 믿지 못하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것에서 오늘 밤 CPI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어쨌든 나스닥이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 존 윌리엄스 이 뉴욕 연은 총재하고요. 그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50bp 인상해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애틀라 연은 총재가 말했던 것처럼 75베이스 포인트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가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시장은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건데 전월 8.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치가 8.1인데 8.5보다 8.1로 내려와 있으면 이 소비자 물가에서 내려와 있다면은 인플레를 고점 찍은 것이 일단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차후로 이제 뭐 4월 데이터, 5월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 나가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꺾인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밤 발표되는 이 CPI 숫자가 8.1이나 8.1 아래로만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좀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되고 있고요. 중고차 같은 이 공산품 같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어서 인플레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걸 데이터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더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와 있죠.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지표 하나 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이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제 3,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해 확진자 숫자가 어제 3,000명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1,487명. 어제보다 절반 예로 줄은 거고요. 지금 그 중국 확진자 같은 경우도 이 본토 증시 전체가 1,500명 정도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3만 명까지 증가했던 부분이 지금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지금 확 준 게 보이시죠? 자, 확 줄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중국의 어떤 봉쇄 해제, 그러니까 이 락다운 해제 풀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가면서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락다운 해제 됐었는데 홍콩 케이스를 봤을 때 지금 중국의 봉쇄는 끝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시장의 악재가 중국 봉쇄하고요, 긴축하고 전쟁인데 전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그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크죠. 다만 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CPI를 통해서 인플레 피크 아웃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일단 그 악재의 어떤 힘을 좀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중국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중국 봉쇄 하나만 좀 풀리더라도 아마 시장은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좋아지는 이 중국 데이터하고요. 오늘 밤 CPI 주목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먼저 물가를 체크해 봐야 되고 네. 또 상해 봉쇄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되면서 해제가 그렇죠. 될지 이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덕이 덕분에는 어떤 종목을 소개해 드릴지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잘 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아직은 좀 부진하지만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일단 흥국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건설 장비 없어서 못 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흥국이 최근에 한번 조정이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오늘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 건설 장비는 중국의 봉쇄가 풀릴 때 더 폭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봉쇄가 되면서 사실 중국 쪽으로의 건설 장비 수출이 90%가 줄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을 비롯한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빼고는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 열풍이 있다 보니까는 건설기계 어떤 장비의 수출이 좀 늘었던 건데 여기 중국 봉쇄까지 풀린다고 한다면은 가장 수혜주는 건설기계 장비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국이 지금 건설기계의 이제 그 하부에 들어가는 부품을 좀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기대를 해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9,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8,92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9,000원 돌파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자,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어제하고 오늘 우리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지금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어제도 끝까지 올랐었고요. 오늘 아직까지 크게 못 올라갑니다만은 오늘 밤에 CPI가 잘 나온다고 하면 아마 코리아 서킷도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까지 홀딩 말씀드리면서 지금 어쨌든 이번 주는 시장 저점을 좀 잡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확실하고 좀 강한 종목들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 모멘텀이 강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의 특징은요. 단기 모멘텀이 강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다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가스 공급 중단. 맞아요. 아니, 저 어제 또 주유하는데 네. 휘발유가보다 경유가가 높았던 건 맞아요. 제 생애 처음이에요. 네. 저도 봤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어쨌든 이 에너지가 뭐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정말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에너지 갖고 많은 국가들이 또 수싸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폴란드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는데 지금 이제 그 유럽으로 가는 가스 중에서 30%가량을 또 중단을 시킬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중단되는 건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럽행 러시아 가스 3분의 1이 통과하는 루안스크가 가스관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11일부터 중단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럽 시간은 이제 우리 시장 장 끝날 때쯤이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가스관이 중단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일 아침에는 천연가스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 저녁 천연가스 관련주로 말씀드릴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루안스크 지역의 가스 운송 시설을 가동 중단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가스관 있는 곳을 이제 그 점령군, 러시아군이겠죠. 점령군이 지금 기술적 방해로 인해서 가스 압축 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이 지역을 지나서 유럽으로 그 가스가 공급되는 것이 러시아에서 지금 유럽으로 공급하는 가스의 30%입니다. 상당한 양이죠. 그게 오늘부터 가동이 중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가스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3분의 1이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3,260만 제곱미터 가스가 지나는 가스관이라 상당한 양이고요. 이거 외에도요. 러시아가 지금 비우호국 명단을 발표할 것이다.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걸 보여지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가스와 원유에 대해서 루블화로 결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가스와 원유를 중단하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매달 15일이 결제한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이 결제한 날인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아마 또 수출 금지 대상을 발표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 지금 3분의 1 이상이 중단돼 있고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또 러시아가 폴란드 외에 다른 나라까지 지금 가스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관련 말씀드릴 거고요. 지도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그 많은 곳을 통해서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 루안스크 그 지역을 지난 이 가스관이 러시아로 공급되는 그 가스의 30%를 담당하는데 여기가 지금 막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 루마니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좀 가는 가스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오늘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스관 밸브 뭐 잠근다, 중단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천연가스 또 가스 가격들, 에너지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이 안에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종목명은요, GSA를 갖고 오셨네요. 이거는 제가 또 한번 쳐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재료인 것인데 그 재료가 지금 거의 확실한 재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올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가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총 면적의 거의 50%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GS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값이 올라가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GS이고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동참하고 있죠. 원래는 독일이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었는데 지금 독일이 원유와 가스를 이 폴란드라든가 다른 쪽을 통해서 지금 LNG 수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수입량을 다른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까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번 주에 독일, 프랑스까지 합쳐진 그 러시아의 어떤 원유 수출 금지 령이 내려질 것 같고요.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천연가스 가격을 차트를 제가 한번 캡처해 왔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가격인데 더 높아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도 8을 넘었을 때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9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 중국의 봉쇄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라고 해서 빠졌던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 봉쇄가 풀린다면 결국 수요가 살아나면서 다시 에너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중국 지표 보여드렸죠?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저녁부터 가스 공급이 끊긴다고 한다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천연가스 값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에는 관련주를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GSE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도 100달러 넘어가고 있거든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GSE 같은 경우는 한번 천연가스, 그러니까 폴란드 가격 끊었을 때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상한가가 갔다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조정이 나와 있죠. 자, 폴란드에 이어서 이번 주에 지금 러시아의 어떤 그 가스를 끊을 이 국가가 공개되고요. 근데 오늘 밤에 당장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가스관의 3분의 1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GSE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최근에 전고점이었던 7,9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겠고요. 손절가는 5,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 가스 이슈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GSE가 아닐까. 목표 주가는 7,900원이고요. 손절가는 5,900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가격 전략도 같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키워드 안에서 선택을 해왔을지 키워드부터 한번 힌트를 봐볼게요. 이번에는 임기 1년이 골든타임이다. 네. 요만한 즉슨 약간 정책 수혜주가 아닐까. 그렇죠. 어제부터 새 정부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그 110대 정책 과제가 나왔는데 사실 임기 1년 안에 어느 정도 좀 돼놔야 그 정책 이어가는 건데 1년 안에 안 되면은 이제 또 흐지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임기 1년이 골든 타임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수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수소법 통과로 출발한 지금 이 윤 정부 해서 탄소 중립 로드맵 나왔고요. 이제는 속도전이다라고 한 건데 이미 전 정부에서도 수소 관련해서 많은 어떤 정책 준비를 해왔던 건데 이 법이 통과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출범 후 1년이 골든타임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 1년 안에 모든 걸 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업계 학계 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해서 세계 1등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법안 소위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만 통과된다면은 확실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다수당이 민주당이 주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안 소위 통과됐기 때문에 이 본회의 통과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원래 지난 그 수소경제 시대에 있어서 어떤 업계 수건이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 바람에 1년 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수소 관련주도 실적도 안 나오고 그랬던 건데 이게 통과됨으로써 이제 수소 관련주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내용 하나만 보시게 되면은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제,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걸 보면은 청정수소 판매 사용 의무제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지금은 청정수 사용이 그 10%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 12%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안이 빨리 통과될 기대했었다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것들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이제 법안 소위 통과되고 본회의 남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중에서 또 대장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경제, 두산퓨얼셀, S퓨얼셀 종목들이 지금 네.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안에 있을지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맞추셨네요. 이거 치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하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공부 많이 하시고 똑똑해지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두산퓨얼셀이 이제 이 수소 에너지 쪽에서는 좀 대장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주가 하락이 나왔던 악재가 해소가 된 거죠. 바로 그 부분이 그 법안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실적 부진이 수소법에 지연되면서 작년에 실적이 안 나왔고 주가도 못 갔던 건데요. 이게 이제 이 법안 소위가 통과됐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되면은 이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이 나올 거로 좀 보여지는 거고요. 올해는 기존에 이 RPS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입찰 시장을 염두해서 지금 이 그 논의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부터도 이 수주가 순조롭게 좀 확보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RPS 같은 경우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의무적으로 공급할 비율인데 이게 10%에서 12.5%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증가할 것 같고요. 이 PAFC라고 해서 인상형 연료전지 기술이 지금 이 그 두산퓨얼셀이 갖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지금 그 청정수소를 이용한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발전 사업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퓨얼셀이 이 수소 에너지 시장이 컸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또 악재가 해소된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수소법이 이제 법안 소위 통과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조정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는데 남은 재료는 뭐냐면 법안 소위 통과됐기 때문에 그 본회의잖아요. 본회의가 통과된다면은 제가 볼 땐 이 고점은 쉽게 넘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역시나 지금 한 이 정도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3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와 관련한 정책 그리고 그 골든타임은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쵸. 그리고 관련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 두산퓨얼셀을 저희는 단기적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는 36,000원이고요. 이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오늘 밤 CPI 발표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 다시 한번 체크드릴 거고 이 에너지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